전격 인터뷰 2부, 이번엔 국회 국방위원장이신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성일종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이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로부터 한국과의 비관세 장벽 관련 협상에서 진척이 없으면 관세를 인상하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지금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대미 투자 특별법뿐만 아니라 비관세 장벽이란 또 다른 변수가 등장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대미 관세 협상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여야를 떠나서 대한민국의 통상과 관련되고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 위기로 인식을 하고 잘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본의 다카이치 정부도 미국하고 협상을 하고 지금 그 투자를 아주 차곡차곡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예. 우리가 그거를 지금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뭐 그 질문을 주셨으니까 네. 저도 좀 들은 게 있어서 정부에 확인 요청하는 거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예. 미국의 루이지애나 주가 있잖아요. 예. 미국은 이런 그 셰일가스 같은 경우를 수출하는 걸 굉장히 중요시 생각을 하는데 네. 여기에 LNG 수출 항구를 건설을 지으려고 그런다 그래요. 네. 그래서 한국한테 여기에 LNG 수출 항구를 짓는데 투자를 좀 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예. 한국 측에서 이 대미투자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안 돼서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지요. 아, 예. 그게 그 이야기를 듣고 미국에서 아마 이 관세 25% 얘기가 나왔다는 이야기가 한 복수의 소식통들을 통해서 저도 좀 들었습니다. 아, 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정부가 이 관세를 바라보고 있는 이 상황이 굉장히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거나 미국 정부가 향후에 중간선거에서 패했었을 때를 대비해서 한국 정부가 좀 일부러 늦추고 고의적 성격을 갖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런 오해를 사기가 상당히 충분했을 거라고 보여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확인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단적인 예인데 네. 이런 요인들이 지금 저는 너무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동맹국임에도 불구하고 예. 이재명 정부와 트럼프 정부 간에 상당한 간극이 있고 그런 것들이 동맹국을 대우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 아닌가.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예. 지금 사실 또 하나의 문제가 이제 쿠팡 관련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지금 미국 하원에서 23일에 청문회를 한다면서 로저스 대표를 출석을 요구를 했는데 정부 대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쿠팡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게 한미 간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예. 상징적인 사건이라고요. 예. 그러면 이런 거를 잘 우리가 관리를 했어야지요. 이게 정부의 단순한 유출의 문제인지 네. 통상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인지 네네. 문제는 우리가 갑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미국이 갑이지 미국에서 다른 나라가 갑인 걸 보셨습니까? 이러한 위기관리 능력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이러한 쿠팡의 하나 문제 가지고 통상의 모든 문제가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단순하게 이러이런 문제입니다. 이런 거라고 설명을 처음부터 명확하게 했으면 모르겠어요. 예. 이런 부분들도 저는 정부가 정말로 대미 관계에 있어서 모든 나라가 지금 미국하고 통상 문제 때문에 모든 국력을 집중을 하고 있고 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중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이러한 문제를 자꾸 전선이 넓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지금 이 정부의 위기 관리 능력이 있는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네. 어제 대정부 질문 중에 가장 또 주목받았던 뉴스 중에 하나가 김민석 총리와 박충건 의원이 전작권 전환 군기관 문제를 놓고 설전을 주고받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김민석 총리께서 국회의원이십니다. 누구보다도 국회를 잘 알고 있는데
이 전작권 문제나 또 북한에 대해서 박충권 의원께서 얘기를 하니까 어따 대고 국군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있을 수 없는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김민석 총리께서 어따 대고 이런 답변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국민을 대표해서 묻는 게 국회의원입니다. 예. 이거는 아주 그 오만과 우월의식에 젖어가지고 탈북자 출신인 박충권 의원을 비하한 거지요. 민주당의 이런 형태는 이번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전에 그 임수경 전 의원 같은 경우는 탈북자들을 변절자라고 이렇게 변절자 같다 이렇게 비하를 했고, 네. 최민희 의원도 전체주의 국가에서 생활하다가 보니까 민주주의 원칙을 안 보이나 보다 이렇게 박충권 의원을 비난을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도 칭화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을 때 탈북자들을 반도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배반하고 도망간 자. 또 도북자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네네. 아니 이 탈북자들 우리가 보자고요. 이 독재국가의 3대 세습에 의한 독재국가에서 자유를 찾아서 온 분들이고 이 인권 탄압과 인간의 존엄성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 그 체제로부터 대한민국에 안긴 사람들입니다. 네. 이런 분들이 대한민국에서 성공신화가 다 만들어져야 되고 좋은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어따 대고 국군에 대해서 이렇게 어따 대라고는 표현을 하면서 이 민주당은 제가 볼 때 우리 자유를 찾아서 오는 이 소중한 분들에 대해서 배반자라고는 생각할 민주당 의원들 대다수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나 참 우려스럽습니다. 이거는 네. 저는 김민석 총리께서 정중하게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지금 2차 종합특검 후보 추천을 앞두고 민주당 내부에서 이제 충돌이 벌어졌는데,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사태를요. 종합특검이라고 하는 종합특검 말씀하셨나요? 네, 2차 종합특검 후보 추천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특검부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네네네. 종합특검이라고 하는 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이 법체계를 다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 민주당이다 보니 그 특검부 추천에서부터가 지금 문제가 있다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 아닙니까? 거기 특검부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자기들이 누가 더 유리한지 정치적으로 정파적으로 따지다가 보니까 나온 건데 이 특검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국민들한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아니 정치적으로 정청래 대표 쪽에서 천거한 사람과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친명파에서 생각하는 특검보가 상이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특검은 우리가 민중기 특검에서도 우리가 봤지만 예. 누가 특검을 받아야 됩니까? 제가 볼 때는 민중기 특검을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네오세미테크 같은 주가를 내부 정보를 이용을 해서 큰 거액의 금액을 판사 시절에 팔아가지고 이득을 낸 분 아니십니까? 그러한 분들이 그 특검을 받아야 될 사항인데 지금 이러한 정치적으로 모든 것을 접근하고 해서는 안 될 2차 특검을 가다가 보니 이런 문제가 나온 것이지요. 지금이라도 저는 이런 2차 특검을 충분히 했습니다. 그리고 정치보복 충분히 했습니다. 이런 잘못된 일들을 하다가 지금 내부가 붕괴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행정통합 관련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국회 행안위에서 행정통합 입법 공청회가 있었는데 국민의힘 소속인 김태흠 충남지사가 이 공청회에 앞서서 기자회견에서 충남 목소리를 배제한 통합, 이건 무효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셨어요. 지금 의원님도 그 자리에 함께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행안위에서 일부러 김태흠 지사를 배제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회를 줘야지요. 그리고 이 법안을 낸 당사자가 김태흠 지사입니다. 그리고 행정통합을 김태흠 지사하고 이장우 대전시장이 이것을
그 지난 이제 두 분 다 초선입니다. 네. 처음으로 지방 정부의 장관이 된 거지요. 운영을 해보니까 정말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 문제가 뭐냐면 예. 예산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 세수에 대한 예산의 추계가 명확하지 않고 중앙정부에 늘 주는 교부금에 매달려 가지고 살림을 하다가 보니 예측 가능한 세수가 어느 정도 이렇게 추계적으로 가능해야 네. 단기, 중기, 장기 사업을 우리가 지방정부에서 짤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 부분을 법인세를 지역에 있는 법인들이 내는 세금을 절반 정도를 50% 정도를 지방에 넘겨주고 네. 지방에서 나오는 양도세를 지방으로 좀 다 국세로 가져가고 있는데 지방으로 좀 내려주고 예예. 부가세 한 5% 정도를 지방으로 내려주면 네. 지방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중기, 장기 사업을 예측 가능하게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걸 하나 요청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농공단지라든지 이 예타 면제 사업에 대한 특히 격차 문제가 심한데 네. 의료 병원 같은 경우는 하나 지으려면 500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생명만큼 소중한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료시설 확충에 대한 예타 같은 경우를 면제를 지방한테 권한을 이양해달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권한을 이양해달라는 건데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아무것도 안 해주고 있는 것이지 네. 아무것도가 아니라 일부만 해주거나 네. 중앙정부의 권한을 안 놓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네네. 이런 이야기를 그 공청회 가서 자유롭게 얘기를 하고 국민들한테 알려야 되는데 지금 이게 행정통합이 대전 충남만 했지만 광주 전남도 들어오고 대구 네. 경북도 들어오다가 보니까 이게 국가 대개조 사업이 됐습니다. 예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국가 대개조라고 하는 큰 명분을 가지고 지방 분권의 명분을 가지고 이게 정말 국가 백년지 대계를 계획을 하면서 가야 되는데 선거에 이용하려고 하지 않으면 이걸 왜 이렇게 속도를 내냐는 거지요. 저는 속도를 내도 좋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재정권을 지방으로 넘기고 중앙에 있는 권한을 넘기면 속도를 내도 되지요. 반대 의견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언 기회도 주지 않는다? 이게 국가 대개조를 하자는 겁니까? 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야말로 민주당이 지금 선거에 아주 이용하려고 하는 또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횡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의원님 근데 이제 이런 반론도 있는 거 잘 아실 거예요. 지금 대전 충남 행정통합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에서 먼저 주도를 했다가 지금 반대로 돌아선 이유 중에는 지방선거를 역시 의식한 거다. 뭐 좀 더 좁혀서 얘기하자면은 뭐 지금 차출론이라는 이름으로 거론되고 있는 뭐 강훈식 비서실장 출마 저지에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저희가 반대하지 않습니다. 누가 행정통합을 대전과 충남의 행정통합을 반대하고 있습니까? 반대가 아니고요. 네. 재정의 권한 외국도 중국이나 일본도 법인세를 걷든 양도세를 걷든 지방정부와 또 중앙정부가 이게 별개로 걷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 재정이 예측 가능한 모델을 만들어달라. 제도를 변경해달라는 거잖아요. 예예. 그리고 권한을 이양해달라고 하는 게 핵심인데 이거를 안 해주면서 하려고 하니까 이걸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지금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반대하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네.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예예. 지금 이거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넘기고 지방 분권 시대에 맞게 세수나 이런 것들을 지방정부의 일정 부분을 넘겨달라고 하는 걸 안 해서 그런 것이지 예예. 지금 대전 충남 통합을 반대한다? 그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것만 하면 바로 내일이라도 법안 통과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지금 그걸 갖다가 네. 유불리를 따져서 접근하는 것 자체가 선거에 이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지금 보면 광주 전남 통합특별법이 제일 먼저 되지 않겠냐는 그 판단들이 제일 지금 많거든요. 근데 지금 정부에서 일단은 매년 5조씩 한 4년간이면 20조 원이나 되는 그런 재정 지원에다
예, 공공기관 이전까지 이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통합한 후에 중앙정부하고 협의하는 그런 가능성은 낮게 보십니까? 통합한 후에 예. 세수가 경기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예. 4년 동안 5조의 범위 내 1년에 5조씩 20조 범위 내에서 주겠다고 그러는데 3조 7천억을 제시를 했습니다. 네네. 그러면 경기가 나쁠 때도 있는데 지방정부는 예를 들어서 의료원이나 이런 공공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대개 한 10년, 10년, 7, 8년, 10년 정도 걸리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런 계획을 짜놨는데 경기가 예를 들어서 수축이 돼가지고 세수가 많이 안 들어오면 중앙정부의 특별 교부세에 의존하다가 그거 못 지키게 되면 어떻게 될 겁니까? 저는 있을 수 없는 정말 상식적인 이야기를 지금 중앙정부가 하고 있고 집권 여당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민주당에서는 설 연휴 전에 일단 전남 광주 통합특별법을 먼저 처리하고 나머지 지역 법안을 순차적으로 심사하겠다 뭐 이런 계획으로 좀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 일정 이대로 진행이 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에 이 대통령께서 통합을 안 하면 후회할 만큼 주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저는 이거 굉장히 아주 의도가 있는 그런 그 발언이 아니었나라고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예예. 무슨 얘기냐면 아니 대전 충남 특별법을 낸 게 대전 충남입니다. 그 이후에 저 광주 전남이 냈지요. 예예. 법의 내용은 조금 틀립니다. 지금도 광주 전남에서 이 법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권한을 많이 달라고 그랬는데 권한을 지금 안 넘겨주고 있거든요. 네. 거기도 지금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예. 그런데 통합을 하면 후회할 만큼 안 받은 쪽이 후회할 만큼 다른 쪽은 많이 주겠다. 특정 지역을 많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대전 충남에서 먼저 시작을 했지만 해보니까 전국적으로 다 해야 될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 국가 대개조 사업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돈 몇 푼 주고 우는 아이 떡 하나 준다고 하는 식으로 하고 일단 통합해놓고 다음에 가가지고 순차적으로 또 협의하자. 아니 그런 통합을 해놓고 그게 정상적으로 그 지방정부가 돌아갈 수 있을까요? 외국도요. 네네. 전부 다 이런 그 이제 지방 분권에 맞게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지방세 걷는 거 또 법인세 같은 경우 나누는 거 이런 것들이 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해달라는 겁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자, 이제 국민의힘 당 내부 상황 관련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제 김종현 전 최고위원이 제명이 확정이 됐고 지금 배현진 의원 또 징계 절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징계를 통해서 친한계를 솎아내려고 한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상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윤리가 독립된 기구로서 지금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고 또 독립된 기구에서 의견들을 정리해서 내놓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독립된 기구에 우리가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면 뭐 유감은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원하는 만큼 안 나왔을 때 관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 당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윤리가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그분들이 다 이의 제기나 하면 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는 것이 맞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그 제명 결정이 나오기 전에 저희하고 인터뷰에서 윤리위가 정적 제거 도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윤리위가 변질됐다는 지적을 한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독립된 기구에서 나오는 이야기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은 그냥 맡기는 게 좋지 않겠어요? 뭐 김정혁 전 최고위원의 이야기는 또 뭐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일 테니까는요. 뭐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주말에 했던 토크 콘서트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인 뭐 그런 여러 가지 활동이니까 그런 부분이야 뭐 자유롭게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지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이 행사가 예정이 돼 있던 거 아닌가요? 네네. 예, 그런 활동이니까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한동훈 대표의 의지대로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오세훈 시장도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공개적으로 계속 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19일에 지금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좀 분기점이 되지 않겠냐 이런 전망들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절연절연 하는데 이미 탈당을 해서 저희 식구가 아닙니다. 음, 예, 식구가 아닙니다. 이미 다 절연이 된 거예요. 어제 김민수 최고도 뭐 윤호개인과 여러 가지 선거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해가지고 선거 치를 수 없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던데 네. 이미 저희 당은 선거를 향해서 승리를 위해서 많은 국민들의 소구를 받을 수 있도록 네. 지금 가고 있는 게 중요한 것이지 이미 탈당을 하고 또 그전에도 여러 번 사과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왈가왈부하는 게 무슨 당에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전한길 씨 같은 경우에는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윤호개인과 함께할지 답해라 이런 욕을 하고 있고요. 또 입당한 고성국 평론가도 또 이른바 뭐 찍어내기 잡혀찍기 뭐 이런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해서 서울시당에서 또 지금 징계 심사에 돌입을 했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당내 움직임에 대해서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뭐 여러 제세력도 있고 각각의 생각을 달리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를 당론처럼 얘기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것이고요. 네. 당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로 같은 곳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함께 그 속에서 대화를 나누고 의견을 내고 수합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지금 설 연휴 전인 이번 주에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장과 공관위원 발표가 될 예정이라고 그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번 그 공천관리위원회에서는 어떤 점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제 공천을 진행을 해야 된다 생각하십니까? 공관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기는 선거지요. 좋은 후보를 천거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야당은 이제 어려움이 많지요. 아무래도 조직적으로도 여러 가지가 불리하고 또 인재가 몰려오는 것도 여당보다는 좀 부족한 게 여야는 늘상 그렇게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좀 더 그래도 경쟁력 있는 신인들도 좀 발굴을 하고 반드시 이길 수 있는 후보, 그러한 후보들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발탁을 해서 쓸 수 있느냐 하는 게 공관위원장의 가장 큰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공관위원장께서 오시면 이 네. 부분에 가장 중심을 두어가지고 공천의 기준을 설정하지 않을까. 그래서 각종 여론조사나 또 갖고 있는 후보에 대한 포텐셜에 이 소구할 수 있는 유권자들한테 소구할 때 어떤 잠재성을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의 중점을 저는 두고 아마 운영을 할 거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공관위원장으로 어느 분이 가장 물망에 오르시고 있는지 좀 공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것도 뉴스의 하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보안이지요. 저희도 그 내용은 잘 모릅니다. 네. 그 지금 보면 이제 서울시장의 현직 오세훈 시장 외에 또 거론되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당장 그 수도권 경기지사 후보로는 누가 나오는지 거론되시는 분들도 적고요. 또 내가 나오겠다라고 언급하신 분도 적고 지금 이런 상황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이제 대구시장이나 경북도지사는 이미 나오시겠다고 공식화하신 분들이 있고요. 지금 이런 어떻게 보면 지역별로 굉장히 나오시려는 분들의 이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당에서는 지금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건 민주당도 똑같지요. 민주당도 대구 경북에서 나오겠다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부산 경남에서 민주당이 나오겠다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거는 자기가 유리한 지역은 후보가 몰리는 것이고 자기가 불리한 지역은 후보들이 지원율이 낮지요. 낙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건 여야가 공이 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뭐 경기도 같은 경우는 뭐 저희 당에서 그래도 여러 내부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고려되고 있고 또 얘기가 나오는 분들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지금 당원 당규 개정안을 보니까 최고위원이 공직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할 경우에 비대위 설치하지 않고 보궐선거를 실시를 하기로 했는데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하신 걸까요? 저는 그 부분은 상당히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비대위라고 하는 게 당이 어렵거나 비상적 상황일 때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최고위원을 하면은 언론도 많이 타고 뉴스에 중심에 좀 많이 쓰기 때문에 네. 인지도가 많이 올라가고 그렇지요. 네. 또 당이 필요해서 특정 지역에 공천할 수도 있고 또 본인이 지원할 수도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나가는 거로 결혼이 됐는데 또 그걸 비대위를 만들다고 하는 게 네네. 선거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음. 그래서 당의 요구나 또 네네. 본인이 네네. 이런 걸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은 그렇게 비대위로 전환할 게 아니라 당원 예. 당규를 개정을 해서 예, 예. 보완하는 개념이 저는 맞다고 보고 그게 아마 일반 국민들께서도 그 부분은 다 이해를 하실 겁니다. 네. 어제 지금 김상민 전 부장검사 그리고 김혜성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전부 무죄 또는 공소기각으로 나와서 특검 입증 실패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앞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 무죄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부에선 또 이게 이 판결이 국민 감정과 거리가 있다라는 얘기도 하시잖아요. 법은 국민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음, 법은 법과 양심에 따라 법관이 판단을 하는 것인데 정말로 여권의 많은 분들이 국민정서, 국민감정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 법치가 무너집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법관이 법률에 따라서 증거주의에 따라서 그 양심에 따라서 판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근데 그거를 어떻게 감정적으로 아무리 밉다 그래서 죄가 없는데 벌을 주면 되겠어요? 아니 어떻게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이런 이야기를 막 하냐는 거죠. 논평은 낼 수 있습니다. 네, 국민 좀 아쉽다라든지 뭐 이런 부분은 낼 수 있을지 모르나 네, 법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에서 내가 원하는 판결이 안 나왔다 그래서 국민 감정하고 이게 맞지가 않는다고 그것도 집권 여당이 얘기를 하면 대한민국 법원을 부정하고 법을 부정하요. 저는 네, 이거야말로 정말 잘못된 특검이 저지른 이 아주 잘못된 그런 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기소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게 보니까 이 후보자가 이 공천 청탁의 대가로 했다고 그러는데 이분이 김상민 검사라고 하는 분이 재산 신고의 의무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거액이 네. 인출된 흔적이나 증거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 국민의힘 성일정 의원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글로벌 톡톡으로 이어가겠습니다.